합동이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김미혁과 함께하는 즐거운 민법 복습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에 복습하실 내용은 협의의 무권 대리죠. 자, 협의의 무권 대리는 대리권이 없는 사람이 대리인인 것처럼 거짓말을 하고 다니는 거죠. 그러면 이 행위에 대해서 첫 번째 공부하실 게 그 행위에 대해서 추인을 하든 추인을 거절하든 하는 사람이 필요할 겁니다. 그래서 먼저 1번의 목차를 보시게 되면 추인과 추인 거절이고 가번에 추인과 추인 거절을 하는 자입니다. 누가 추인을 할 것인지 누가 추인을 거절할 것인지 하는 자부터 공부하시죠. 자, 그 밑에 조문이죠. 추인과 추인 거절. 추인할지 추인 거절할지는 누가 선택하는 거죠? 본인이 선택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본인이 직접 하는 것도 맞지만 우리는 의사표시를 대리인이 대신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대리인도 행사할 수 있는데 그때 추인과 추인 거절할 수 있는 권한을 특별히 받아야 되겠죠. 추인과 추인 거절의 특별수권을 받은 그 대리인도 추인과 추인 거절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기출문제 1번 문제 보시죠. 자, 을이 대리권이 없이 갑의 대리인으로서 병과 매매계약을 체결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나와 있는 을은 무권 대리인이죠. 자, 그런데 이때 무권 대리인이 을이 갑으로부터 본인으로부터 추인에 관한 특별수권을 받습니다. 추인해도 좋다고 특별수권을 받았을 때 그때 얘는 특별수권을 받았기 때문에 을은 매매계약을 뭐 할 수 있다? 추인할 수 있다. 맞습니다. 자, 이런 경우는 뭐냐면 을이 자식입니다. 갑이 자신의 대리권 없이 자식인 을이 무권 대리행위를 한 것에 대해서 갑이 을한테 야, 너 가서 네가 추인해라 하면서 추인 권한을 준 거죠. 그랬을 때 무권 대리인도 대리권을 받았기 때문에 의사표시를 대리할 수 있다. 이렇게 정리하시는 거죠. 자, 그러면 추인과 추인 거절하는 사람은 본인과 대리인으로 정리하셨고 다음으로 추인과 추인 거절의 상대방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누구한테 할 것이냐? 당연히 첫 번째 가장 원칙적인 모습으로 무권 대리인과 계약을 체결한 상대방에게 하면 됩니다. 그런데 아까 전에 누가 하는 경우도 보셨죠? 무권 대리인 하는 경우도 보셨죠? 무권 대리인에게 추인과 추인 거절의 의사표시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또 누구에게 그 상대방으로부터 승계를 받은 승계인에 대해서도 할 수 있습니다. 이게 가능한 이유는 무권 대리 행위가 유동적 무효이고 무효는 누구나 주장할 수 있고 누구에게나 주장할 수가 있죠. 자, 그런데 아까 전에 누구나 주장할 수 있어야 되는데 추인과 추인 거절은 누구한테 국한시켰죠? 본인 아니면 대리인에게 국한시켰습니다. 하지만 누구에게나 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예외 규정이 없기 때문에 상대방에게 해도 되고 무권 대리인에게 해도 되고 승계인에게도 해도 되겠습니다. 자, 그럼 A. 추인과 추인 거절의 의사표시 상대방에 대해서 할 수 있다. 좋습니다. B. 추인과 추인 거절의 의사표시 무권 대리인에 대해서도 할 수가 있죠. 자, 그런데 여기 조문이 있습니다. 추인과 추인 거절의 의사표시는 상대방에게 하지 아니하면 당연히 상대방에게 안 했으니까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 리가 없고 의사표시가 도달 안 됐으니까 상대방에 대해서 대항하지 못하죠. 그런데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았습니다. 추인했다는 사실을 추인 거절했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도달한 거죠. 그럴 때는 뭐 할 수 있죠? 대항할 수 있는 거죠. 내가 추인했어 라고 상대방에게 미리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럼 판례 정리 한번 해보시죠. 무권 대리인에게 추인과 추인 거절하라고 의사표시를 전달했는데 상대방이 추인이 있었음을 본인이 추인이 있었음을 바로 안 뗍니다. 오, 그래? 하고 알게 됐어요. 그럼 도달한 것이기 때문에 상대방에게 추인했음을 대항할 수 있고 저쪽에서 먼저 추인을 했으니 상대방은 철회를 할 수가 없게 되겠죠. 자, 하지만 상대방이 추인이 있음을 모릅니다. 모르면 상대방에게 도달이 안 된 거죠. 따라서 상대방에게 추인했음을 대항할 수 없고 그러니까 추인했다는 걸 모르니까 상대방이 내가 이거 안 할래 하고 상대방이 계약을 뭐 할 수 있다는 거죠. 철회할 수 있습니다. 아셨죠?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C 승계인입니다. 상대방으로부터 승계받은 승계인에 대해서도 추인과 추인 거절의 의사표시를 할 수가 있죠. 자, 그럼 이쪽 관련돼서 우리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번 볼까요? 본인은 상대방에게 추인 거절의 의사표시를 할 수 있습니다. 무권 대리인에게도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누구한테나 다 가능하죠. 할 수 없다? 틀렸네요. 자, 3번 문제 가시죠. 을이 대리권 없이 갑의 대리인으로서 병과 매매 계약을 체결했을 때 병은 여러분 병이 매매 계약에 추인한 사실을 안 경우입니다. 상대방이 추인한 사실을 알았다. 포인트 알았죠. 그럼 도달된 겁니다. 그랬을 때
무권 대리임을 이유로 을과 체결한 매매 계약을 병이 철회할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알았기 때문에 철회할 수 없습니다. 있다라고 해서 틀렸죠. X. 4번. 본인이 무권 대리인에게 추인의 의사표시를 할 수 있으나, 자, 여기서 또 나왔죠. 상대방. 여기서 아까 전에 보셨던 병이죠. 자, 이번에는 그 사실을 안 경우가 아니랍니다. 몰랐다라는 거죠. 그러면 그때 이 의사표시로 그에게 대항할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대항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정리하셔야 될 것이 안 경우에는 대항할 수가 있습니다만은 안 경우가 아니라면 대항할 수가 없습니다. 자, 이제 5번 가시죠. 추인은 무권 대리행위로 인한 법률행위의 승계인에게도 할 수 있다. 그쵸? 승계인에게도 할 수 있죠. 그런데 이 시험 문제가 어떻게 나왔는지 보세요. 상대방이 무권 대리로 인해서 취득한 권리를 양도했습니다. 상대방이 권리를 양도했죠. 그래서 받은 양수인, 이 사람이 곧 누굽니까? 승계인이죠. 양수인에게도 추인할 수 있다 없다? 있죠. 없기는 왜 안 돼요? 승계인에게도 가능하죠. 그래서 승계인이 올해 시험 문제에서는 양수인으로 나왔죠. 그러나 내용만 잘 아시면 문제를 푸는 데는 전혀 지장이 없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의사표시를 할 수 있는 자도 받고 누구한테 해야 되는지 상대방도 받습니다. 그러면 이제 다음으로 보셔야 될 것이 이런 추인과 추인 거절의 의사표시의 방법과 효력이죠. 아, 여러분 이건 뭐 공부할 게 별로 없죠. 방법과 효력, 명시묵시 다 가능하고 도달시에 효력 발생하고 뭐 이런 것들이죠. 자, 그런데 그 중에서 우리 묵시적 추인에 관련되어 있는 내용 한번 보시죠. 자, 무권 대리인의 행위에 대해서 묵시적 추인이 인정되는 행동들이 있는데 본인이 매매 대금을 수령해 갑니다. 매매 대금의 전부나 일부를 수령해 갑니다. 돈을 가져가는 거죠. 그러면 이 계약 인정하겠다는 거죠. 묵시적 추인 되겠습니다. 본인이 그 계약에 대해서 돈을 줄 테니 그 돈을 주는 날짜를 좀 여유를 달라 하고 지급의 유예를 요청하는 걸 보니까 이 계약을 추인하겠다는 의사죠. 그런데 우측에 묵시적 추인이 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주의하셔야 될 것이 본인이 무권 대리 행위가 있음을 알고도 장기간에 걸쳐서 방치를 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진짜 주의하셔야 됩니다. 자, 우리 저번 시간에 배웠던 대리하고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꼭 기억하세요. 처음에 대리권이 없는 사람이 내 대리인이라고 얘기하고 다니는 그 순간에 내가 알았다. 그때 알았는데 방치를 하면 그땐 대리권을 준 겁니다. 대리권 수여가 돼요. 부작위에 의한 대리권 수여가 됩니다. 사실상의 용태입니다. 다시 한번 무권 대리 행위를 하고 있는 사실을 알고 있는데 바로 그 알고 있는 자리에서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얘 내 대리인이 아니라고 말 안 하면 그 부작위는 바로 대리권 수요의 의사표시가 돼버립니다. 부작위라 할지라도. 근데 여기서 나오는 건 뭐냐면 무권 대리 행위를 할 당시에는 몰랐어요. 그러니까 고지를 할 필요가 없었던 상황이죠. 따라서 고지 의무가 없는데 대리권 수요가 안 됩니다. 그리고 이 행위를 하고 나서 한참 후에야 알게 된 거죠. 얘가 내 대리인이 아님에도 대리인처럼 하고 다녔다는 사실을 나중에 한참 후에 알게 됐습니다. 그러면 대리권이 수여가 되나요? 아니요, 없습니다. 몰랐잖아요. 대리행위를 할 당시 몰랐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대리권 수여가 안 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내버려 둡니다. 이 얘기를 묻는 게 바로 요 내용입니다. 본인이 무권 대리 행위가 옛날에 있었음을 알고도 이의제기 없이 장기간에 걸쳐서 방치했다는 겁니다. 근데 선생님, 대리권이 행위를 할 당시에 알았는지 몰랐는지 어떻게 구별합니까? 바로 요 단어죠. 무권 대리 행위입니다. 무권 대리 행위라는 것은 행위 당시는 몰랐기 때문에 대리권 수요가 안 되었다라는 얘기죠. 자, 무슨 말인지 아셨습니까? 자, 이렇게 정리할게요. 자, 이제 6번 한번 가도록 할까요? 무권 대리인 을이 X 토지를 병에게 매도했는데, 자, 무권 대리인 을이죠. 갑이 그 계약에 따른 이행을 병에게 촉구하고, 자, 갑이 본인인데 뭐라고요? 매매 대금을 수령해 갑니다. 그러면 묵시적 추인이 되죠. 따라서 그 효과가 갑에게 귀속됩니다. 맞네요. 자, 7번입니다. 무권 대리인이 금전을 빌린 사실을 안 본인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변제 기일에 이행을 청구하는 채권자에 대해서 여러분 본인이 뭐 했다고요? 지급의 유예를 요청했답니다. 돈 갚을 거다. 이렇게 유예를 요청했으니까 추인으로 보아야 하겠죠. 예, 맞습니다. 8번 가시죠. 무권 대리 행위가 범죄가 되는 경우에 여러분 무권 대리 행위죠.
이미 무권 대리가 끝났습니다. 대리권 수여가 된 게 아니라 이미 무권 대리로서 행위가 끝나버렸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나중에 알고서도 장기간 고소를 하지 않은 것, 장기간 고소하지 않았다 내버려 둔 것은 묵시적 추인입니까? 추인이 되지 않습니다. 그냥 무효가 될 뿐이죠. 8-1번입니다. 자, 여기도 보면 무권 대리 행위가 나오죠. 그리고 알면서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습니다. 묵시적 추인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자, 8-2번입니다. 무권 대리 행위가 이미 이루어져 있죠? 그러면서도 장기간 형사고소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럼 이것은 추인입니까? 아니죠. 추인한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 X.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이런 무권 대리 행위의 효과 부분을 살펴보도록 하죠. 자, 무권 대리 행위는 일반적으로 원칙이 유동적 무효입니다. 유동적 무효죠. 자, 그럼 이 행위에 대해서 본인이 추인했어요. 특별수권을 받은 대리인이 추인했어요. 추인을 하게 되면 확정적인 유효가 됩니다. 그때 여러분 우리 소급한다고 그랬어요? 안 한다고 그랬어요? 소급한다고 그랬죠. 이유는 무효에서 유효로 넘어갈 때에는 반드시 뭐 한다? 소급한다 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자, 추인을 하게 되면 언제로? 계약 시에 소급해서 효력이 발생합니다. 계약 시에 소급. 그럼 이때 추인할 때에는 그 내용 전부에 대한 추인을 해야만 되겠죠. 만약 일부만 추인한다, 내용을 변경한 추인을 한다 라고 한다면 이것은 새로운 제안이다. 새로운 제안이니까 상대방이 거기에 대해서 오케이 하고 동의를 해주지 않는 이상, 동의를 얻지 못하는 이상 새로운 제안에 불과해서 추인의 효력은 생기지 않는 거죠. 추인은 무효. 그래서 일부에 대한 추인과 내용을 변경한 추인은 추인이 아닌 거죠. 새로운 제안이고 상대방이 동의하여서 유효가 됩니다. 자, 그럼 다음으로 추인을 거절했어요. 그러면 추인을 거절한다는 얘기는 기존의 계약을 확정적 무효로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확정적 무효로 만드니까 당연히 본인이 효력이 생길 수 없겠죠. 본인에 대해서 효력이 생길 수 없습니다. 그러면 다음으로 판례 보시면 추인을 거절한 본인은 다시 추인할 수가 있느냐? 여러분, 한 번 추인 거절해놓고 이미 계약이 무효됐는데 어떻게 유동적 무효의 추인이 가능하겠습니까? 안 되는 거죠. 자, 그 밑에 나와 있는 판례가 있는데 요거는 우리 신의식까지 공부하시고 보셔야 되니까 제가 공부하시기 편하게 요약서에는 넣어놨지만 지금 보실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여기 관련돼서 문제 한번 풀어보시죠. 자, 문제입니다. 9번 문제 보시죠. 무권 대리 행위의 추인은 제3자의 권리를 해하지 않는 이상 다른 의사 표시가 없으면 계약 시에 소급해서 효력 생긴다. 여러분 꼭 기억하자고 그랬죠? 무권 대리의 추인은 무효에서 유효로 바뀌는 것이기 때문에 뭐한다? 계약 시에 소급한다. 맞네요. 자, 9-1번입니다. 무권 대리 행위에 대한 보이는 추인은 추인한 때로부터 효력입니까? 추인한 때가 아니라 계약 시로 소급합니다. X. 9-2번입니다. 추인한 때로부터 효력이 생긴다. 또 틀렸네요. X. 추인한 때가 아니죠. 9-3번입니다. 갑이 다른 의사 표시 없이 을로부터 매매대금의 일부를 받은 경우, 자, 갑이 본인이고요. 매매대금의 일부를 받았습니다. 그러면 이때 묵시적 추인이죠. 그럼 추인을 하게 되면 그때부터 효력 생깁니까? 계약 시에 소급합니까? 계약 시에 소급해서 효력이 생기겠네요. 맞습니다. 자, 9-4번입니다. 을이 대리권 없이 갑의 대리인으로서 병가 매매 계약을 체결했는데 본인인 갑이 추인을 하였더라도 추인을 하게 되면 소급표가 있죠. 없다가 아니죠. X 되겠습니다. 꼭 기억하세요. 무권 대리행위 추인은 소급표 있습니다. 자, 10번 가시죠. 상대방의 동의가 없습니다. 그랬는데 뭐가 일어났죠? 일부에 대한 추인, 변경을 가한 추인은 당연히 새로운 제안일 뿐 추인이 아닙니다. 무효이다. 맞습니다. 자, 10-1번이죠. 무권 대리행위의 일부에 대한 추인은 추인이 아니죠. 상대방의 동의를 얻지 못하는 한 무효죠. 맞습니다. 10-2번입니다. 무권 대리행위의 목적이 가분적이다. 본인은 상대방의 동의 없이 상대방의 동의가 없는데 일부에 대해서 추인합니다. 추인의 효력이 생깁니까? 안 생깁니까? 안 생기는 거죠. 할 수 있다. X. 자, 11번 문제 가시죠. 을이 대리권 없이 갑의 대리인으로서 병과 매매 계약을 체결한 경우 갑은 매매 계약의 추인을 거절했습니다. 본인이 추인을 거절했는데 다시 추인할 수 있냐? 여러분,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이따 X 되겠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이 저랑 같이 공부하셨던 내용은 바로 무권대리입니다. 무권대리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 정리했으니 여러분들이 복습만 잘해주시면 문제없이 되실 겁니다. 여러분 오늘도 수고 많으셨고요.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